토익 인강이나 공인중개사 교재 펴놓고 계신 분들 당장 덮으십시오. 그거 다 쓰레기통에 들어갈 종이 쪼가리입니다. 왜 가장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잘리게 됐을까요? 2025년 미국 회계법인 빅4의 신입 채용이 반토막 났습니다.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는 천재가 월 3만 원에 일하는 시대. 현실적인 생존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 대기업 면접장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성격의 장단점 같은 뻔한 질문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이런 팩트 폭격이 날아옵니다. 지원자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기획안, 챗GPT 유료 결제하면 2분 만에 나오는 퀄리티입니다. 우리가 월 3만 원짜리 AI 구독료 놔두고 굳이 연봉 5천만 원 줘가며 당신을 뽑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질문에 10초 안에 대답할 수 있습니까?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 당연합니다. 우리가 배워온 모든 것이 이 질문 앞에서 무력해지니까요. 이건 단순한 압박 면접이 아닙니다.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올해 삼성전자, 현대차, SK, LG 같은 국내 대기업들도 공채 규모를 대폭 줄이거나 아예 수시 채용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 아마존, 메타, 전부 신입 채용을 동결하거나 축소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AI가 신입들이 하던 기초 업무를 통째로 대체해버렸기 때문입니다. 특정 업종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법률 문서 초안 작성, 의료 영상 판독, 기사 작성, 번역까지. AI가 침투하지 않은 화이트 칼라 영역을 찾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4050 부장님들만의 위기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2030 취준생, 심지어 10대 학생들까지 해당됩니다. 우리 모두 이제 잠들지 않고 밥도 안 먹는 천재와 내 밥그릇을 놓고 데스매치를 벌여야 합니다. 상대는 24시간 풀가동에 불평 한마디 없고 월급도 커피값 수준입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 앞에서 우리가 여전히 20세기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노량진 학원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전엔 고시촌 골목마다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텅 빈 고시원과 폐업한 분식집이 즐비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공무원 경쟁률은 떨어졌는데 자격증 학원 등록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2003은 취업이 안 되니까 일단 자격증부터 따자고 생각합니다. 4050은 퇴직 압박이 오면 반사적으로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학원부터 결제합니다. 불안하니까 자꾸 종이로 된 증명서에 집착하는 겁니다. 손에 뭔가 쥐어야 안심이 되니까요. 뼈아픈 진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객관식 정답 찾기와 규정 달달 외우기. 이게 바로 AI가 우주에서 제일 잘하는 영역입니다. 미국 의사 면허 시험, AI가 상위권 성적으로 통과했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수년간 밤새워 외운 지식을 AI는 단 1초 만에 뱉어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오는 부동산 관련 법규, 세금 계산, 등기 절차, 이런 정형화된 지식은 AI한테 물어보면 즉시 정리해서 알려줍니다. 의뢰인이 굳이 중개사를 찾아갈 이유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회계사도 다르지 않습니다. 장부 정리, 세무신고, 재무제표 분석. 신입 회계사가 3년 걸려 익히던 실무를 AI가 몇 분 만에 처리합니다. 로펌에서도 판례 검색과 계약서 초안 작성은 이미 AI 몫이 됐습니다. 룰 안에서 정답만 찾는 모범생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자격증이 철밥통이라는 환상에서 제발 깨어나야 합니다. 시험장에서 100점 맞는 능력은 더 이상 생존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교육 시스템의 근본적인 설계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한국 교육은 산업화 시대에 맞춰 설계됐습니다. 공장에서 일할 성실한 노동자, 정해진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사무직이 필요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정해진 정답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내는 훈련. 수능, 토익, 자격증 시험 전부 같은 구조입니다. 문제가 주어지고 보기 중에서 정답을 고르고 틀리면 감점입니다. 이 시스템에서 최고의 인재란 누구였을까요? 남들보다 더 많이 외우고 더 빨리 풀고 실수 없이 마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의성이나 문제 제기 능력은 평가 항목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튀는 생각은 감점 요인이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정답 찾기 게임에서 인간은 절대로 AI를 이길 수 없습니다. 처리 속도, 기억 용량, 정확도, 전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밤새 외운 법조문을 AI는 0.1초 만에 검색합니다. 일본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한국처럼 시험 중심의 교육 체계를 가진 일본에서도 자격증의 가치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신입 채용 시 자격증 보유 여부보다 프로젝트 경험과 문제 해결 능력을 우선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아시아 수업 문화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AI가 못하는 건 뭘까요?
문제를 정의하는 일입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질문을 던지는 일입니다. 고객이 말로 표현하지 못한 불편함을 읽어내는 일입니다. 정해진 룰을 깨고 새로운 룰을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가 평생 훈련받은 능력은 쓸모 없어졌고 한 번도 훈련받지 못한 능력이 생존의 열쇠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대신 일을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대학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학은 학점 따고 스펙 쌓는 곳이었습니다. 토익 900점, 학사점 0, 인턴 경력 두세 개. 이걸 들고 대기업 문을 두드리는 게 정해진 코스였습니다. 하지만 그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대학을 다르게 써야 합니다. 학점 따는 곳이 아니라 작은 사업을 실험해보는 연습장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2학년 때 친구 둘이서 작은 앱 하나 기획해 보십시오. 인스타그램 계정 하나로 작은 커머스를 시작해 보십시오. 망해도 됩니다. 아니, 망하는 게 당연합니다.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닙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내 이름을 걸고 뭔가를 세상에 내놓아 본 경험 자체가 스펙입니다. 졸업할 때 이 경험은 최소 2년차 실무 경력으로 인정받습니다. 토익 점수 50점 올리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사고 50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금 들고 치킨집 차리겠다는 생각 제발 접으십시오. 프랜차이즈 창업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최소 5천만 원에서 1억 원입니다. 그 돈 날리고 폐업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습니다. 대신 20년 넘게 쌓은 업계 노하우를 활용하십시오. 마케팅 경력자라면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재무 담당자였다면 스타트업 재무자문을 할 수 있습니다. 초기 비용은 거의 제로입니다. 노트북 한 대와 AI 구독료 월 3만 원이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자본 지식 창업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코딩도 모르는데 무슨 앱을 만들고 사업을 하냐고요? 가장 많이 듣는 반박입니다. 3년 전이라면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미드저니라는 AI에게 원하는 이미지를 말로 설명하면 10초 만에 전문 디자이너급 로고가 나옵니다. 클로드나 챗GPT에게 이런 기능을 가진 웹사이트를 만들어줘 라고 말하면 코드를 짜줍니다. 영상 편집도 AI가 합니다. 번역도 AI가 합니다. 카피라이팅도 AI가 합니다.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작은 앱 하나 만들려면 개발자, 디자이너, 기획자, 마케터, 최소 4명이 필요했습니다. 월급만 수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투자받지 않으면 시작조차 불가능했습니다. 지금은 나 혼자서 이 모든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AI가 각 분야의 실무를 대신 처리해주기 때문입니다. 비용은 월 3만 원 남짓한 구독료가 전부입니다. 1인 기업이 대기업 수준의 생산성을 갖출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수백만 명이 이 방식으로 먹고 삽니다. 직원 하나 없이 혼자서 연 매출 10억 원을 올리는 1인 사장 사례가 넘쳐납니다. 유튜버, 온라인 강의 판매자, 전자책 저자, 컨설턴트, 전부 이 구조입니다. 핵심은 AI를 도구가 아니라 직원처럼 부리는 능력입니다. 내가 기획하고 방향을 잡으면 AI 팀원들이 실행을 맡습니다. 사장은 나고 직원은 AI인 회사입니다. 월급 대신 구독료만 나갑니다. 퇴직금도 4대 보험도 필요 없습니다. 무자본으로 대기업처럼 일할 수 있는 역대급 기회가 열렸습니다. 세상이 미친 듯이 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밥그릇을 뺏기는 재앙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역사상 이렇게 진입장벽이 낮았던 적이 없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사업을 시작하려면 최소 수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사무실 보증금, 직원 월급, 장비 구입비, 실패하면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창업은 배짱 있는 사람들만의 영역이었습니다. 실패 비용이 너무 컸으니까요. 지금은 다릅니다. 노트북 하나면 사무실입니다. AI가 직원입니다. 초기 비용은 커피 몇 잔 값입니다. 망해도 잃을 게 거의 없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실패의 비용이 역사상 가장 낮아진 시대입니다. 반면 성공했을 때의 보상은 커졌습니다. 인터넷 덕분에 전 세계가 시장입니다. 한국어 콘텐츠 하나가 해외 교포 시장까지 닿습니다. 번역 AI 덕분에 영어권 시장 진출도 어렵지 않습니다. 혼자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중국의 왕훈 경제를 보십시오. 1인 방송으로 연 매출 수백억 원을 올리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유튜버, 크리에이터 중 연 수입 수십억 원을 버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직원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AI와 외주로 돌아가는 1인 시스템입니다. 위험은 낮아지고 보상은 커졌습니다. 이런 비대칭적 기회는 역사에서 자주 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타이밍입니다. 다시 처음 면접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신이 AI보다 나은 점을 증명하시오.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토익 900점이요 탕학입니다.
자격증 3개 있습니다. 탈락입니다. 학점 4.0입니다. 역시 탈락입니다. AI가 다 하는 영역을 자랑해봐야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당신이 AI랑 똑같은 일을 한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니까요. 그럼 뭐라고 해야 할까요?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저는 AI 코딩 툴과 AI 디자인 툴을 활용해서 이런 서비스를 직접 기획하고 출시해봤습니다. 사용자 300명을 모았고 피드백을 받아 2번 개선했습니다. 수익은 소소했지만 전 과정을 혼자 운영했습니다. AI가 못하는 건 사람의 불편함을 읽어내는 감각과 정해진 틀을 깨는 기능력입니다. 그게 제 무기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게임 끝입니다. 면접관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스펙만 나열하는 지원자와 실제로 뭔가를 만들어 본 지원자. 누굴 뽑겠습니까? 핵심은 AI를 대체하려고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AI를 부려서 결과물을 만들어낸 경험을 보여주는 겁니다. AI는 도구고 그 도구를 지휘하는 사람이 나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취업이 목표가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1인 창업을 하든 프리랜서로 일하든 원리는 같습니다. AI 시대의 생존 공식은 하나입니다. 정답을 맞히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정의하고 AI를 부려 해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불안한 마음에 인간 결제창을 열고 있습니다. 토익 점수 50점만 더 올리면, 자격증 하나만 더 따면 뭔가 달라질 거라고 믿으면서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AI는 더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밤 해볼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챗GPT나 제미나이를 켜십시오. 그리고 평소 불편했던 점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배달 앱이 불편했다면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물어보십시오. 동네 가게 홍보가 어렵다면 해결책을 같이 고민해 보십시오. AI가 아이디어를 정리해주고 실행 방법까지 알려줍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작게 시작하면 됩니다. 인스타그램 계정 하나, 블로그 하나, 간단한 웹페이지 하나. 내 이름을 걸고 세상에 뭔가를 내놓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 작은 시작이 쌓이면 포트폴리오가 됩니다. 그 포트폴리오가 AI 시대의 진짜 스펙입니다. 자격증과 스펙은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했습니다. 대신 AI를 부려 작은 프로젝트를 직접 만들어 보십시오. 그게 유일한 생존 공식입니다. 한국의 수험 시스템에 갇혀있던 시간을 이제 다르게 써야 합니다. 밥그릇을 뺏기는 시대가 아닙니다. AI를 부릴 줄 아는 사람에겐 무자본으로 대기업처럼 일할 수 있는 역대급 놀이터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